예, 달리는 토끼입니다. 여기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의병 전시관. 크게 이렇게 멋지게 탑을 해놨네요. 제천 의병 기념탑이라고 있네요. 여기 뭐 고택도 있고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천 의병 전시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문이 다행히 열려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면 이런 데는 다 월요일날 휴관이더라고요. 의병.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는 요거 읽을게요. 제천 의병사. 청일 전쟁 후 일제는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개화를 빙자하여 단발까지 강요하였다. 이때 제천의 장담 마을에 모여 공부하던 선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의병 항쟁의 길에 나섰다. 제천 의병은 전기 의병의 상징이 되었다. 처음에는 지평의 포수부대가 중심이었지만 1896년 유인석을 중심으로 장담의 선비들이 이끌게 되면서 호좌의진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아관 파천 후에 내려진 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근거지인 제천을 빼앗긴 후에는 양서 지방으로 옮기면서까지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의병은 해산되었지만 압록강을 건너간 유인석은 해외의 의병 근거지를 모색하였다. 1905년 일본의 국권 침탈이 강화되자 원용팔, 정운경, 박세화 등이 봉기하여 제천의병은 다시 전국의 의병 항쟁을 이끌었다. 고종이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던 1907년에는 이강년이 다시 봉기하였다. 제가 이강년 선생님 그 의병 기념 공원에 갔다 왔어요. 이강년의 체포 후에는 김상태 등이 한일합병 이후까지 투쟁을 이끌어갔다. 이처럼 제천의병은 한말의 대표적인 의병 부대였다. 그들은 여러 차례 건국적 의병 항쟁을 선도하였고 가장 오랫동안 저항하였으며 해외에서 전개된 독립전쟁 노선의 성구를 이루었다. 국국을 위한 모임. 1895년 음력 10월 화수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화사파 문인들이 제천 장감에 모여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러분, 나라가 큰 화를 당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모였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오. 지금 우리가 당한 일은 짐승처럼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모두 일어나 적을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대 끝에 깃발을 달고 적을 꾸짖다 죽더라도 이는 아무 일도 않는 것보다 나아 대의를 우세에 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몸을 깨끗이 하기도 어려우니 차라리 대의를 위해 깨끗이 차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소.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소탕하는 것과 둘째, 국외에서 화맥의 대의를 지키는 것과 셋째, 목숨을 끊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의견 모두가 합당하니 각자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소신껏 행동하길 바랍니다. 유인석을 비롯한 화사파 문인들의 이날 모임은 9일 제천의병이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위정 척사운동과 전기의병, 경기도 화서학파 이항로, 경상북도의 정제학파 유치명, 한주학파, 충청도의 연제학파, 전라북도 간제학파, 전라남도의 노사학파, 이렇게 세력이 있었나 봐요. 화서학파와 제천의병. 중유승을 전역하고 사기가 충천했던 제천의병. 계속된 반문과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병력과 전투장비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제천으로 되돌아갔다. 이 꿈을 노린 반문의 총공격은 다시 시작. 지평의병에서 제천의병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충주성을 장악하다. 제천으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다. 일본군 병창기지를 공격하다. 유물도 전시되어 있네요. 이강년 옥중유적. 이렇게 뭐 글이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맥킨지 기자, 1869년 조선의 비극. 내가 제천에 이르렀을 때는 햇살이 뜨거운 초여름이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제천시내 한가운데 아사봉에는 펄럭이는 일장기가 밝은 햇살 아래 선명하게 보였고 일본군 보초의 총검 또한 빛났다. 나는 말에서 내려 잿더미 위를 걸어서 거리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전엔 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번화했던 거리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시커먼 잿더미와 타다 남은 것들만이 쌓여있을 따름이었다. 완전한 벽 하나, 기둥 하나, 된장 항아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제천은 지도 위에서 싹 지워져 버리고 말았다. 강화되는 일제 식민지화 정책. 전국의 의병 봉기를 이끌어낸 제천의병. 제천 다시 의병 천하가 되다. 치열한 유격전의 전개. 이거 아까 갔다 왔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강년 부대는 일본의 정규군과 경찰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충북, 경북, 강원도가 접하고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나들면서 적을 기습하고 빠지는 형태의 유격전을 펼치게 된다. 일본군과 벌인 대표적인 전투로는 1907년 9월에 문경 갈평 전투와 여기 다녀왔습니다. 단양에는 남천 전투, 10월에 영월 전투와 원주 쌀이제 전투, 11월에 중년 전투와 단양의 누릅제 전투, 12월에 복산골 전투 등이 있다. 그러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강년 부대는 일본군의 공세 강화, 무기 부족, 추위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죠? 제천 의병의 마지막 모습.
김상태, 백남규, 권용일. 눈빛이 그냥 번쩍번쩍 살아 있습니다. 이분 눈빛 좀 보세요. 김상태 이 어르신은 이강년의 체포 후 호자 의진을 재건하여 일본군을 공격. 눈빛 좀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그냥 유인석 장군은 만주로 가졌네요. 의병에서 또 독립군으로 되는 거죠. 그 홍범도 장군도 그랬죠.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전국을 격동시켰던 한일 의병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대다수의 의병장이 전사하고 의병 부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국경을 넘어 감도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1910년 국치를 전후한 시기에는 여러 의병 세력이 이곳에 모여 1920년대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다. 제천 의병의 정신적 지도자인 유인석은 일찍부터 해외 독립기지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였으며 그의 지도 아래 있던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해 간 경우가 많았다. 유인석 장군의 저 글이랍니다. 위국투쟁이랍니다.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족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일제가 침략의 마술을 거쳐오던 19세기 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의병 항쟁은 훗날 조국의 해방을 위한 독립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침탈을 시작합니다. 일제는 일본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려는 명성 황후를 시해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한 후 단발령을 강행하고 마침내 국민들의 항일 감정이 폭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불처럼 일어났다. (1895년 10월 하수 학파 무리들을 이끄던 의학 유인석은 동문 제자들과 함께 제천의 장단에 모여 일제의 만행을 폭로로 단속하고 이에 의연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 이때 원주 안창리에서 공개한 지평 의병이 제천으로 들어오자 장단의 숙비들이 이들과 합류하여 제천 의병을 출범시키고 한양 장패역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위세를 크게 떨쳤다. 그러나 지휘체제의 혼란으로 의병들의 통제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망명을 준비 중이던 유인석에게 간청하여 1896년 2월 7일 유인석이 영월에서 의병대장에 취임했다. 의병대장 유인석은 전국 각도에 경문을 발송하여 창의의 명분을 밝히고 의병 공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천으로 옮겨 진열을 재정비한 제천 의병은 먼저 단양군수 권숙과 청풍군수 서성기를 처단하여 친일 관료에 대한 응징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사기 진출한 제천 의병은 이어 내륙의 중심 충주성을 장악하고 친일 관찰사 김규식을 처단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천 의병의 충주성 점령은 전기 의병에서 최대 전과로 평가되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 봉기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집요한 통세에 밀린 제천 의병은 주영기와 이춘영 등의 핵심 간부를 잃고
20일 만에 다시 제천으로 철수하고 그 후 문경, 원주, 횡성, 영주 등에서 활약하던 의병들이 다시 행주하고 멀리 대주, 개성 등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제천으로 모여들어 제천은 다시 한번 의병들의 대열로 넘쳐났다. 전열을 재정비한 제천 의병은 주변에 10개 가까운 고을을 장악하여 항쟁의 기반으로 삼고 안보와 가흥에 있는 일본 경찰 기지를 여러 차례 공격하고 의병장 서성렬은 멀리 경북 상주의 회복까지 진격했다. 한편 조정에서는 친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병 해산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해산 명령에도 그 새가 꺾일 줄 모르는 제천 의병을 향해 장기를 이끄는 관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결국 제천 남산 전투에서 중군장 안승우와 종사 홍사구가 전사하고 크게 간 제천 의병은 제천 일대의 근거지를 잃게 된다. 여러 지역을 전전하던 제천 의병은 서북 지역에서의 제기를 위해 서행을 단행하게 되나 도중에 서성면 등의 핵심 가문을 잃고 제기도 여의치않자 결국 의병진을 해산하고 압록강을 건너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이후 유인석은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의 근거지를 만드는 데 전력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휴시가 되었다. (1904년)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한반도를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고 이듬해에는 우리나라의 외교권 박탈을 불자로 하는 을사오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조선을 이름뿐인 나라로 만들었다. 또한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피대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등 조선의 국권 침투를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켜 또다시 의병 봉기로 이어졌다. 을사조약 이전에 이미 원영팔과 정은경이 출전과 단양을 근거지로 다시 봉기했으며 이강래는 군대 해산 이후 제천으로 모여든 여러 의진과 함께 천남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며 제천 의병진을 재건하여 제천은 다시 한번 의병들의 천하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천남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과 의병 진압에 대한 군복으로 제천 시내를 무차별 공격하여 제천을 폐허로 만드는 아래를 저질렀다. 이후 이강렬이 이끄는 제천 의병은 영월, 제천, 문경, 원주 지역은 물론 가평, 인제, 강릉 등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지역을 넘나들며 일본군에 맞서 본격적인 유격전을 벌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전개한 갈평, 서병, 제산 전투는 우리나라 의병사의 길이 남을 대규모의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1908년 다시 러시아로 망명한 유인석은 1910년 13도 의군을 조직하고 도총재에 취임한다. 13도 의군은 무장투쟁 계열의 이범윤, 이남기 등과 개봉운동 계열의 이상설, 안창호 등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으로 항일운동 계열을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제천의병의 그 사상적인 기조는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온 성장의 바탕을 둔 이종 척사론입니다. 따라서 제천의병의 주도층은 유인석이로 대표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유생층이었었고 그것을 지지하는 당시의 대한제국의 국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미중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가를 돌보지 않고 무력 항쟁을 20년 시도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기사회장에서 국고로 토로찾는 그러한 정서를 개발하는 동시에 민족의 나아갈 길을 열어놨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의병 전쟁은 외형상 실패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목숨을 던져 싸운 의병들의 희생 정신과 저항 정신은 민족 자존의 상징이었다. 승부를 초월한 투쟁, 굴복하지 않는 투쟁의 의병 정신은 거적적인 3.1만세 운동과 후에 전개되는 독립군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며 오늘의 역사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민족 정신이다.